현대인은 극단적 스트레스와 과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면역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비타민C 드시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바라보기 웰니스 클리닉 이황재 원장입니다. 네, 안재상 원장입니다. 박사님, 오늘은 비타민C와 면역력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중요한 네. 테마다. 사실은 코로나 이제 시대가 네. 열리면서 네. 사람들이 면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늘어난 것 같아요. 그 옛날보다도 훨씬 어떻게 보면 건강식품도 많이 팔리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 건강에 대한 관심, 면역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데요. 실제로 면역을 늘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비타민C를 복용하는 방법 아니겠어요? 그죠? 맞죠. 네. 맞죠. 근데 너무 몰라요, 네. 사람들이. 오늘은 왜 비타민C가 면역에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아주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강의할 때마다도 제가 강조하지만 현대인은 스트레스와 과식, 극단적 스트레스와 과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 결과 사실은 생리 활성 물질인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네. 이 활성산소는 전방위적으로 모든 세포를 공격합니다. 네. 그래서 현대인은요, 너무 다양한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그거예요. 네. 거기에 네. 이제 어떤 특정한 원인이 얹어질 때 어떤 기관에 질병이 생기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은 비타민C라는 것은요, 직접적인 면역기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많이 했고, 네. 그 다음에요, 이거 꼭 실험을 하지 않아도 네. 우리가 이제 우리 활성산소니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은 비타민C가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가장 중심이 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네. 네. 활성산소를 줄여줌으로 우리 몸 전체를 보호한다. 우리 몸, 네. 우리 세포를, 네. 몸에 있는 세포를. 근데 현대인은 전반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 걸 누누이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젊은이들이에요. 젊은이들은 코로나 걸리면요, 증상도 없어요. 증상도 면역이 없이. 강하니까. 면역이 좋기 때문에 네. 증상도 없고 네. 되게 희생을 당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을수록 희생을 많이 당하고 네. 그다음에 기저질환자들이 많이 사망을 네. 하십니다. 기저질환자라는 게 뭐예요? 면역이 떨어진 그분은- 분들이죠. 그렇죠. 네. 기저질환이라는 게 자기 질환과 싸우느라고 면역 기능은 바닥이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 코로나가 침범하잖아요. 그럼 돌아가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면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비타민 C는 지금 우리 몸 전체를 활성산소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기 때문에 면역 세포를 보호하는 거죠. 결국. 그렇죠. 네. 면역 세포가 기능이 떨어지는 거를 막아주는 거야.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게 드라마틱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네. 아주 최소한의 역할을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연구한 거에 의하면 비타민 C가 직접 특히 NK셀 같은 거에 미치는 영향은 장난이 아니에요. 전 네. 논문을 참 많이 냈어요. 네, 네. 비타민 C가 NK, 그러니까 내추럴 킬러 셀이라는 거 아시죠? 네. 암 생길 때 첫 네. 번째 방어선, 네. 이 NK셀이거든요. 그거의 기능을 높여준다든지. 그다음에 또 저는 이제 코로나와 관련해서 저는 면역학 전문가로서 또 네. 비타민 C 전문가로서 제가 국가 연구비를 아주 큰 걸 받아가지고요. 네. 신종 독감이 막 네, 돌 네,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10년 전쯤 되는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직접 비타민 C가 이 면역 기능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몸을 지키는지 바이러스로부터. 실험을 해봤어요. 예. 네. 했더니 비타민 C 부족한 쥐, 비타민 C 만드는 정상쥐, 비타민 C가 부족하지만 물에 타서 먹여서 정상처럼 만든 쥐, 이 세 그룹을 홍콩 독감 바이러스 감염시킨 거죠. 감염을 시킨 거예요. 네. 네. 시켰더니 일주일 만에 비타민 C를 만들지 못하는 쥐만 일주일 만에 다 죽어요. 네. 그리고 정상 쥐나 비타민 C 먹이 쥐는 한 마리도 안 죽어요. 그래서 죽은 쥐를 부검을 해가지고 그 기관지에 있는 점액을 빼가지고 면역 물질을 재봤더니 비타민 C가 부족한 쥐에는 면역 물질이 안 나와요. 알파 혹은 베타 인터페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면역 물질이죠. 그게 안 나와. 얘를 수치로 제가 네. 여긴 3 내지 4가 나오는데 네. 50, 55, 여긴 48, 50 거의 비슷한 수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거의 15분의 1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네. 여기는 충분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농도의 그 면역 물질이 있고 여기는 없고. 네. 그래서 죽었는데 왜 죽었는가 봤더니 폐렴으로 죽은 거야. 그래서 폐를 꺼내가지고
PCR을 해보니까 PCR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우리 시청자들이. 네. PCR을 유전자 증폭 검사. 예, 증폭 검사인데 그걸 하면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가 있어요. 검출해 보니까 비타민 C가 부족해서 죽은 쥐의 폐에는 바이러스가 그냥 왕창 나오고 죽지 않은 쥐의 정상 쥐하고 비타민 C 먹인 쥐에는 바이러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타민 C 부족으로 인해서 알파 혹은 베타 인터페론이라는 중요한 면역 물질을 만들지 못해서 상기도에 감염된 독감 바이러스가 밑으로 내려가서 폐렴으로 죽게 만들었다라는 결론을 딱 낼 수 있는 그 논문을 제가 SCI 국제학술지에 이미 10년 전에 낸 바가 있고 너무나 재밌는 게요.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제 논문이 인용이 돼가지고 인용이 됐다라는 표시가 저한테 계속 제가 책임져한테 와요. 일주일에 2-3건씩 와요. 지금도. 보통 논문이 10년 지나면 인용 안 해요, 아무도. 옛날 거니까. 네, 옛날 그 10년 전에 한 거 인용 안 해요. 근데 10년 전에 한 건데 지금도 계속 누가 어느 학자가 네 논문을 인용해서 논문을 썼다 해가지고 계속 와요, 지금도.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제 논문이 인용이 돼가지고 인용이 됐다라는 표시가 저한테 계속.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에 의하면 현대인은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데 스트레스가 결국은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게 되고 그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 공격할 때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기관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면역세포도 공격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면역이 떨어지게 되죠.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면역이 떨어지게 되죠. 맞습니다. 그러면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기도 쉬운 상태가 되고 또 각종 암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가 돼서 우리 몸을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럴 때 비타민C를 딱 복용을 해주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기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 기능도 강화될 수 있고 그렇죠. 따라서 바이러스나 암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따로 있나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나온 얘기죠. 제가 다 설명을 네. 드렸잖아요. 네.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말한 스트레스가 제일 중요해요. 면역력 떨어뜨리는데 그다음에 네. 과로도 그러니까 스트레스와 과로 굉장히 심각한 면역이 떨어지는 요인이에요. 과로도 활성산소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는 원인인 거죠? 아니요.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 게 네, 아니라 네, 네. 과로가 되면 네. 생각해 보세요. 면역세포가 면역 기능을 수행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네네네. 과로라는 거는 에너지가 소진된 상태가 되는 네, 거예요. 네, 네. 너무 활동을 많이 해서 네네. 소진이 되니까 면역세포도 에너지를 못 쓰면 네. 싸우질 못하는 거죠. 그만큼 너무 면역 소진이 기능이 되고.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과로도 굉장히 나쁜 네. 그런 요인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거나요. 이렇게 하룻밤 고민하고 나면 사람이 엄청 늙고 맞아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병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이게 모든 게 다 같은데 통하는 거네요. 통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뇌신경이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걸 아시면 금방 알 수 있는 얘기예요. 뇌세포가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네. 자, 그러면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네. 뭐 답이 저절로 나왔잖아요. 네. 비타민 C를 제가 얘기하는 것대로 뭐 면역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비타민 C 드시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비타민 C 식사 때마다 2,000씩 이 기본 수칙을 잘 지키시면 그냥 면역력은 같이 그러니까 다른 것도 많이 보호되면서 다른 효능도 우리가 이 선물로 받게 되면서 면역 기능도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2,000 정도를 하루에 3번 정도 이렇게 복용하시는 게 나를 갖다가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고 또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박사님. 자, 오늘은 비타민 C와 면역력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질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면 비타민 C를 복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꼭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면역력을 지키는 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 비타민 C를 아침, 점심, 저녁에 6시간 간격으로 최소한도 6,000ml를 드시는 것이다 라는 걸 새삼 강조하면서 오늘 방송 진짜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